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개월 만에 1,000명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4차 대유행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정부는 오늘 수도권에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합니다. 수도권 확진자 급증으로 서울에선 한강과 공원 등에서 밤 10시 이후 야외 음주가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시행 첫날부터 곳곳에선 여전히 술판을 벌이는 시민들이 목격됐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2명이 숨지고 14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까지 남부 지역에는 최고 150mm의 장맛비가 더 내리고 충청 남부에도 시간당 50mm의 강한 비가 예상돼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어젯밤 열린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후보 3차 TV 토론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향한 공격이 집중됐습니다. 이 후보는 최근 논란이 된 바지 발언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한 가운데 야권에서는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만나는데 대선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와 경찰, 전현직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수산업자의 100억 원대 오징어 사기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금품 살포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의혹의 당사자가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폭탄 발언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주목됩니다. 오늘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집니다. 고금리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지만 저신용 서민들이 돈을 빌리기가 더 어려워지는 대출 난민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145명, 어제 오후 9시까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숫자입니다. 이 신규 확진자가 6개월 만에 다시 1,000명대로 치솟아 이 4차 대유행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신규 확진자도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까지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오늘 수도권 새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올릴지 아니면 현재 유예 조치를 다시 연장할지 이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만 1,145명. 1,000명대 신규 확진자는 3차 대유행 정점 이후인 지난 1월 3일 이후 6개월여 만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최소 1,200명 안팎, 역대 최다 기록인 1,240명을 넘어설 가능성까지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확진자 급증에는 거리두기 완화 소식에 따라 이완된 방역 긴장과 백신 미접종 2030 세대의 확진자 급증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감염력이 높은 델타 변이 확진자의 수도 빠르게 늘어나 방역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국내 델타 변이 환자가 2주 전에 30명으로 늘었고 1주 전에는 70명으로 늘었는데 이번 주에는 150명으로 증가해서 증가폭이 매주 2배씩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확진자의 80%가 집중된 만큼 오늘 발표될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도 다시 3단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대로면 이미 수도권은 하루 평균 585명으로 3단계에 해당합니다. 원칙대로 3단계로 격상하란 목소리가 큰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한 지자체의 반대로 정부는 막판까지 고심한 걸로 전해집니다. 수도권이 3단계로 거리두기가 격상되면 사적 모임은 4인까지, 음식점과 카페 영업도 밤 10시까지, 행사는 다시 50인 미만으로 강화됩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밤 10시가 넘으면 공원이나 강변 같은 야외에서도 술을 마실 수 없게 됐죠. 어젯밤 서울시가 단속을 해보니 위반 사례가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공원 곳곳에 음주 금지라는 글귀가 붙어 있지만 여러 명이 모여 술 마시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단속반이 제지하자 황급히 자리를 정리합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 한강공원에서는 6명이 모여 술을 먹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수도권에서 감염자가 급증하자 서울시가 한강공원 모든 지역과 시내 25곳의 공원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음주를 금지했습니다. 단속 첫날인 만큼 방역 조치가 강화된 걸 몰랐다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네, 알고 계셨어요? 모르겠어요. 네, 저희가 처음 들으십니다.
경찰도 지자체 조치에 발맞춰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없는지 순찰을 이어갔습니다. 감염자가 폭증하는 상황이라 시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10시가 끝나면은 술집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한강이나 아니면 막 잠실의 석촌호수 이런 쪽으로 다 나가서 야외에도 먹는 거를 이제 음주를 단속하면서 이제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술이 아닌 음료나 음식은 먹을 수 있고 공원을 조금만 벗어난 곳은 단속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근데 여기서 먹는 거 차이가 없잖아요. 순찰하시는 분들이 여기는 터치 안 하고 그냥 가시길래. 서울시는 우선 홍보와 계도를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인데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별도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유지됩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백신 접종의 자신감으로 일상 복귀를 선언했던 이스라엘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확진자 수가 500명대, 지난 3월 말 수준으로 돌아갔기 때문인데요. 특히 신규 확진자 절반이 학생이어서 이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커 보입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신 접종 센터. 부모님과 함께 백신을 맞으러 온 학생들이 잇따릅니다. זה לא כאב ואני מזמינה אתכם להתחסן נגד הווירוס הנוראי הזה שמתפרץ אצלנו. 이스라엘에서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하루 확진자 수가 다시 500명대로 올라갔습니다. 지난 3월 말 수준으로 돌아간 겁니다. 특히 신규 확진자 10명 중 9명은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확진자의 절반가량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학생들이라는 점입니다. We've seen great uptake so far from the 12 to 15-year-olds. 전 세계에서 백신 접종 속도가 가장 빠른 이스라엘에서는 전체 인구의 55.6%가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는 12세에서 15세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학교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הבקשה שלנו מאוד צנועה, לעטות מסכות ולצאת ולהתחסן. 실내 마스크 착용 외에는 모든 거리두기를 해제한 이스라엘이 다시 방역 조치를 부활시킬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살민입니다. 남부지방에선 이틀 동안 5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져 2명이 숨지고 주택과 상가 등이 침수되는 등 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오늘 남부를 중심으로 15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추가 비 피해가 우려됩니다. 김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룻밤 사이 290mm 가까운 물폭탄이 쏟아진 전남 광양 탄치마을입니다. 뒷산이 무너지면서 마을로 쓸려 내려온 흙더미는 순식간에 주택과 창고 4채를 삼켰습니다. 꽝 했어. 꽝 소리가 나가 눕다가 일어난 거라. 그래갖고 내가 막 발발 떨면서 그냥 나왔지. 주민 3명은 가까스로 대피했지만 산사태로 매몰된 80대 여성 1명은 구조 작업이 이루어진 지 9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400mm 가까운 물폭탄이 쏟아진 전남 해남에선 60대 여성 1명이 불어난 계곡물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곳곳에서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진 전북 익산은 전통시장 상가 200여 동이 물에 잠겼습니다. 전남에서만 농경지 2만 헥타르와 주택과 축사 200여 채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에 최대 150mm 이상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전국이 장마의 영향권에 들면서 추가 비 피해도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계속되는 장맛비로 지반이 약해져 추가 비 피해가 우려된다고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어제 열린 민주당 예비경선 후보 3차 토론회에서도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한 후보들의 견제구가 계속됐습니다. 지지율 1위인 이 지사 대 나머지 후보들의 반 이재명 연대 구도가 뚜렷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후보는 최근 논란이 된 바지 발언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민주당 예비 경선 후보 8명이 참가한 3차 TV 토론회는 지난 2차 토론회보단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다만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다른 후보들의 맹공은 계속됐습니다. 우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전날 이 지사가 여배우 스캔들에 대한 해명 요구에 바지를 내려야 하느냐고 되물은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사과를 하시면 어떨까요? 하도 답답해서 근거도 없는 일을 우리 그 토론의 품격을 떨어뜨리니까 정책 질문하겠습니다. 네. 이 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야권 대선 주자 윤석열 전 총장을 두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이상하게 윤석열 전 총장께는 좀 관대해 보이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게 사실은 좀 제가 생각해도 좀 심한 네거티브일 수 있습니다. 한편 후보들은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모두 공감하면서도 그 해법을 두고 의견이 갈리기도 했습니다. 공급 폭탄까지 말씀을 하신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지금 뭐 어디에도 짓겠다 이런 공급 지역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제가 볼 때는 부족한 정책이 아닌지. 토론회가 3차례 진행되며 지지율 1위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반 이재명 연대가 더 공고해지는 양상입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하고 야권 통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섭니다. 윤 전 총장은 어제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천안함 용사 묘역을 참배했고 카이스트 학생들과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합니다. 윤 전 총장이 정치 선언을 한 뒤 국민의힘 소속 외 야권 인사를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야권 통합 방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국민의힘과 합당 논의를 하고 있는 안 대표를 통해 자신의 입당 시기와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윤 전 총장은 정치 선언 뒤 첫 지역 일정으로 대전 현충원을 찾아 천안함 묘역에서 묵념했습니다. 이어 천안함 수색 중 순직한 고 한주어 준이 묘역과 연평해전 전사자 묘역을 차례로 참배하며 안보의식을 강조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결의와 각오가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후 원자력 탄소 중심 기후 대응이라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로 갈아낀 윤 전 총장은 카이스트 원자 핵공학과 학생들을 만나 탈원전 정책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방황하고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 청년 연구자들의 그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충청 지역 언론인들과의 간담회에서는 민주당 지도부도 충청권을 방문한 걸 의식한 듯 자신의 뿌리는 충남에 있으며 이른바 충청 대망론은 지역민의 정서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인천의 한 산업단지 신축 공사 현장에서 사다리차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건물 외벽에 유리를 붙이려고 사다리에 올라탄 일용직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심을 잃고 한쪽 바퀴가 들린 차량이 건물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50분쯤 인천의 한 산업단지 3층짜리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사다리차가 쓰러졌습니다. 사고로 사다리차 위에 있던 40대 일용직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고 30대 작업자도 다리를 심하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건물에 유리를 붙이려고 사다리에 오른 작업자들은 차를 지탱하던 지지대가 한쪽으로 몰린 사다리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기울면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순간적으로 넘어간 거예요.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는 도로 두고 하다 보니까 이게 걸리지를 못한 거야, 많이. 그런데다가 그 앞에가 또 짐을 실었잖아요. 인천 계양경찰서는 목격자와 건설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극동 러시아의 캄차카주에서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자 28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착륙을 위해 고도를 낮추다가 절벽에 부딪힌 것으로 보입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안 절벽에 시커먼 자국이 나 있고 흰색 파편이 군데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비행기가 부딪혀 불탄 흔적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후 3시쯤 러시아 캄차카주 팔라나 인근에서 안토노프 26 여객기가 추락했습니다. 캄차카주 주도 트로파블롭스크 캄차츠키에서 팔라나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Последний раз экипаж выходил на связь при заходе на посадку в районе аэропорта Паланы в пределах 9 километров. 승무원과 승객 28명은 모두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잔해는 팔라나 공항에서 북쪽으로 3.8k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착륙을 위해 고도를 낮추다 일어난 사고로 보입니다. Трагедия случилась при заходе на посадку. Предположительно, на второй круг самолет заходил из-за плохой видимости. 사고기는 옛 소련 시절인 1982년 제작된 쌍발 터보프롭기입니다. 러시아 항공당국은 나쁜 기상과 기계 결함, 조종사의 실수와 같은 가능성을 두고 사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2년 전 일본 우익의 테러 협박으로 사흘 만에 전시가 중단됐던 평화의 소녀상이 일본 공공시설에 다시 전시됐습니다. 김석영, 김은성 부부 작가의 조각물인 평화의 소녀상은 어제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 시민갤러리 시카에에서 전시를 시작했습니다. 김 작가 부부의 소녀상이 일본에 전시된 건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우익들은 이번에도 피켓 시위를 벌이는 등 노골적인 방해에 나섰고 소녀상을 조롱하는 맞불 전시회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 비밀 해제된 미국 측 문서 21건을 공개했습니다. 전두환 군부가 광주 시민들을 무력 진압하기 전날 미국에는 사전 발표 없이 진압이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외교부가 미국 정부로부터 받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비밀 해제 문서 21건을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전두환 신군부가 광주에 군을 투입해 무력 진압하기 전날 윌리엄 글라이스틴 당시 주한미국 대사를 면담한 결과 보고가 포함됐습니다. 문서엔 최광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일각에선 사전 통보 후 낮에 진입하는 걸 선호했지만 다른 이들은 저항 강도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 사전 발표 없이 군사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한 게 포함됐습니다. 미국이 계엄군의 광주 재진입 결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지난 1989년 미 국무부 답변서를 통해 처음 알려졌는데 미 정부 문서를 통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2.12 사태 직후 글라이스틴 대사가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을 면담한 기록도 공개됐습니다. 면담에서 전두환은 12.12 사태는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 수사에 필요한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이 체포에 저항해 벌어진 일이라며 개인적인 정치 아심은 없고 최규하 대통령의 개헌을 지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 국장급 협의를 계기로 미국 정부로부터 전달받은 관련 문건은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 공개됩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소방공무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무원 노조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소방노조가 어제 동시에 출범했습니다. 파업은 금지되지만 낡은 장비와 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정부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소방관이 동력 절단기에 시동을 걸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겨우 작동을 시켜도 매캐한 냄새와 연기를 내뿜기 일쑤입니다. 낡은 장비뿐 아니라 인력 부족에 따른 과다 근무도 문제입니다. 인력의 문제는 이제 100%가 충원됐다고 해도 휴직이라든지 이제 지원 근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결손 인원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 노조법을 비롯한 국제노동기구 3법 개정안이 어제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소방공무원 노조가 처음 출범했습니다. 양대 노총이 동시에 가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어제까지 민주노총 소속 노조에는 8천여 명, 한국노총은 6천여 명이 가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소방관 6만여 명의 23%인 14,000여 명이 노조원이 됐습니다.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 왔듯이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 생명을 지켜나갈 것이다. 공무원 노조를 만들었지만 화재 진압과 긴급 출동 등 공익적인 업무 특성상 파업과 같은 단체 행동권은 앞으로도 금지됩니다. 소방노조는 최우선 사업으로 구급대원 방어권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법 개정 활동에 들어가고 소방청장을 만나 노동환경 개선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우리 국민 한 명은 1년에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65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국민 전체로는 무려 33억 개, 이 컵 하나에 10g만 쳐도 3만 3천 톤인데요. 이 종이 빨대, 종이 포장재 등은 이제 널리 쓰이지만 일회용 컵은 대체할 만한 게 딱히 없었죠. 대신 컵을 여러 번 쓰도록 해 최대한 플라스틱 컵을 줄이자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제주도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입니다. 다른 지역 매장과 다른 점이 없어 보이지만 음료를 주문하자 다회용 컵에 담아주겠다고 말합니다. 청귤 레모네이드 하나 주세요. 네, 다회용 컵으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보증금 1,000원은 음료를 마신 뒤 매장 내 무인기에 반납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불편함은 있겠지만 그래도 환경을 생각한다면 그 정도 불편쯤은 참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반납된 컵은 전문 업체가 수거해 세척합니다. 다회용 컵은 이렇게 5단계의 살균 세척 과정을 거친 뒤 각 매장으로 보내져 다시 사용됩니다. 환경 문제에 관심을 두는 대기업과 사회적 기업 등이 참여하는 이번 캠페인은 오는 10월부터 제주도 내 해당 커피 프랜차이즈 전 매장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연간 기준으로 500만 개 이상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카페뿐만이 아닙니다. 한 영화관에서는 다회용 컵에 음료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6월부터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부과하기에 앞서 다회용 컵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되니까 다회용 컵 보증금 제도도 한번 해볼만 하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ESG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걸로 내세울 수도 있고. 컵 외에도 다회용 배달음식 용기도 등장하는 등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는 움직임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6개월 만에 1,000명을 훌쩍 넘어가면서 개인 방역을 한층 철저히 하고 백신을 맞는 게 더욱더 중요해졌는데요. 볼리비아에선 백신 접종을 독려하려고 삐에로들이 나섰다고 합니다. 광대 본장을 한 볼리비아 남성들이 중국산 코로나19 백신 시노팜을 맞고 있군요. 대형 모의 주사기를 들고 접종 증명서를 내보이며 하나도 아프지 않다는 표정으로 백신 접종을 권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에선 30세 미만 성인이 전체 인구의 34%나 되는데 백신 접종에 무관심한 세대라 정부의 근심이 크다고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려면 활동 반경이 넓고 활동량이 많은 젊은 층의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런 눈에 띄는 홍보에 나섰다고 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들을 구하려고 몸을 던진 아빠가 있습니다. 대신 생계를 책임질 차량을 포기해야 했지만 아이들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라네요. 빨간색 SUV 한 대가 강에 침몰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미국 오하이오강에서 벌어진 위험천만했던 사고 장면인데 어린 여자아이 둘이 타고 있던 차의 기어가 풀리면서 아찔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아이들을 두고 잠시 차 밖으로 나왔던 아빠는 곧바로 강으로 뛰어들었고 침몰하는 차에 달라붙어 안에 있는 딸들을 필사적으로 구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팔꿈치가 부러지는 통증이 있었지만 아이들을 반드시 꺼낸다는 일념으로 참아냈다고요. 이런 게 아빠의 힘이 아닐까 싶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현재 정체 전선은 전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 동서로 길게 걸쳐져 있는 상태고요. 오늘 남해안으로 남하하면서 전국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오전까지는 충청과 전북, 경북을 중심으로 오후에는 전남과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충청 이남 지방과 제주 산지에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물폭탄이 예상이 되고요. 그 밖에 전국으로는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충청 이남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는 400mm가 넘는 매우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 내리는 비가 더해지면서 각종 피해가 우려됩니다. 폭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대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요. 오늘 아침과 밤에는 강원 산지와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비의 영향으로 전국의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만 서울과 인천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23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간보다 2,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28.1도까지 올랐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광주와 부산이 27도, 제주는 31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후덥지근하겠고요. 폭염주의보가 발표된 제주 북부는 일 최고 체감 기온이 33도 이상 올라서 매우 무덥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모레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등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